그렇게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러니까 미증시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국내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 힘을 조금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거의 전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전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을 막 추가적으로 막 보여주는 그런 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 강세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겉만 좋은 시장이죠. 겉만 속이 조금 비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 가려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아까 신성 델타테크 이글님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여기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려나 모르겠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에서도 충분히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은 상승을 해줬죠. 이런 부분들이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지금 장이 또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럴 때 보면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조금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짧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시세를 줬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많이 빠진 거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해요.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시작되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겠냐라는 이제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이건 제가 아까 매매하다가 나온 거. 아까 신성 델타테크 물어보신 이글님, 일단 제가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묻어 있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재료 소멸로 다가온다면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자. 부자 대장님, 이거 동남아택은 얼마에 보유하고 계세요? 이게 또 매수 가격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듣고 계셨구나. 이걸 단기적으로만 고려하세요. 너무 그렇게 길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이 지난주에 차트에서 지금 오늘 월요일날 들어올렸죠. 어제 개파락 출발해서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가 다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저점 부분에서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다 나온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리스크를 짊어지고 매매를 하셔야겠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부자대자님이 이거 동원아나텍스 손실 중이라고 물 타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정도에서 지금 진입이 되어 있고 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보통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동원한테 오늘 제가 이제 시초가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1,500원에서 진입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2600원까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다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뭐 추가적인 하락 압력보다는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다, 상승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해주시고 매매를 끌고 가실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좀 공략한 지가 조금 되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이게 하락장이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었고 거기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 통신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게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또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테마 아니면 우주항공산업 테마 그리고 통신 테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10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월 달에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약세장이 조금 더 펼쳐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9월이네 여기. 자, 10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초에.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약수익 구간에는 조금 들어왔는데 좀 만족할 만한 막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눌리다 보니까 같이 눌리는 모습이죠. 같이 눌렸는데 11월 달에 딱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들. 어느 정도 조정도 딱 받아주고 바로 들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증시가 여러분들 뭐 물론 무조건 이렇게 막 장대 양봉이 긴 게 막 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짧은 봉들이 자주 말생이 되면서 조정도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상승을 할 때 더 크게 힘이 있는 종목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0월 초는 우리가 이쯤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 거의 뭐 오늘 시초가가 우리가 10월 달에 진입한 매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은 보유하고만 계시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그 심리에서 나옵니다. 심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더라도 내가 조금 중심을 잡고 잘 간다라고 생각하면 특히나 이제 뭐 주가가 빠질 때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악재가 좀 동반이 되어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증시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빠지는 건지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죠? 어떤 종목들도 우리가 공략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종목 공략했을 때 물론 바로 가주면 제일 좋습니다. 맞죠? 바로 가주면 제일 좋은데 어느 정도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리고 뭐 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맞죠?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 제가 분명히 슈팅이 나올 자리에서 좀 유리한 자리에서 드리긴 하는데, 증시가 밀리거나 우리가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악재가 좀 발생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눌렀다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바로 가주면 좋겠지만은 종목들이 눌렸을 때, 종목이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로 좀 빠졌을 때, 자, 이 종목에 대한 문제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보셔야 되는 거,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악재가 있는지,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증시 상황은 어떤지, 요 부분만 살아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증시가 다 좋은데, 아까 이제 좀 예를 들기 좋은 게 하나기술, 아까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맞죠? 하나기술을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하나기술에 대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맞죠? 아까 7만 원대 23%라고 하셨나? 여기 7만 원 가격이 23%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불장인데 왜 이 종목만 지금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을까? 요 부분을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증시가 좋을 수는 있지만은 또 2차 전지는 뭐 그렇게 강한 힘을 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 지금 속해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만 좀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 기술에 들어갔는데, 지금 증시는 오늘 보통 보면 이제 다 빨간불을 웬만하면 켜줬잖아요, 맞죠? 갭상승 출발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또 한 2천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월요일에도 2천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천여 개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2,400개 종목 중에서 2천여 개, 뭐 거의 80% 이상이 상승을 했잖아요, 맞죠?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왜 내가 담은 종목들은 이 400개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오히려 빠지는 흐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갭을 8% 정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1.51%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6% 7%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좋다 보니까 또 장막판에 차익 매물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 두 시를 조금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이 두 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결국에는 이렇게 증시가 빠진 이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 전지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실현이 좀 되다 보니까 증시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보시고,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우리가 전에 저점, 이전 저점 6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그때 아까 여쭤보신 분이 7만 원대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7만 원대면 솔직히, 자, 이 종목이 내일 당장에 한 6% 7%만 올라도 7만 원대가 회복이 돼요. 지금 6만 5천 원 정도니까 10% 오르면은 6,500원 오르는 거죠. 10% 오르면은
수익 구간으로 바로 들어가시 73,000원으로 해가지고 맞죠? 실질적으로 5% 6% 정도만 되면은 본전이 된단 말이에요. 본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오늘 불장인데 왜 이 종목만 안 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수혜를 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SY요 5,642원. 은진아님은 이거 하나기술이 조금 더 높다 그랬죠 아까. 지금 SY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나올 때 보시면은 이 121선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여기 121선 딱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SY 스틸텍 때문에 좀 이제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SY 스틸텍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갭상승했지만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게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기대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거는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26,000원 정도면은 저는 안정적인 매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좀 공략을 했을 때도 이 종목이 한 2만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면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 차트만 보신다면은 자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250원을 최근에 그럼 진입을 했었겠죠. 뭐 그렇게 크게 매수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진입하신 걸로 보고 근데 뭐 이글이글님은 종목이 근데 전부 다 좋은 거를 좀 좋은 위치에서 다 담아 놓으셨네요. 막 그렇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이거 톡 하고 튀어버리면 충분히 매수가 도달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뭐 GTX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좀 포함을 하고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요즘 제가 봤을 때 뭐 방산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즘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국가에서 보시면은 이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 종목을 조금 보고 있는데 수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톡하고 튀어줬다가 또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줄 때 좀 빠르게 챙겨야 돼요. 아까 이제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하나솔루션도 아까 수소 이슈로 해서 아까 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윗꼬리 달고 이제 좀 빠지는 흐름으로 마감했죠. 갭을 이만큼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추가적으로 보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을 하나 보고 있는데 코엘 패션 이것도 솔직히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MSCI에 편입이 됐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공략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MSCI에 편입된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글리그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게 충분히 괜찮죠. 충분히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MSCI에 편입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코엘 패션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좀 애정하는 종목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위치 자체는 괜찮거든요. 위치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조금 쎄한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수소 관련주들을 조금 보내주고 있는데, 좀 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많거든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시더라도 막 장중에 좀 많이 바쁘신 분들 있죠. 많이 바쁘신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 전량 매도를 그냥 걸어 두시는 게 낫습니다. 한순간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안 움직일 때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지루하게 움직여. 거래량 자체가 평균적으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할 때는 지루한데, 다만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또 재미있게 우리가 수익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상한가 기대감 이런 종목들도 보통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20% 중반대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5%라든지 10% 걸어 두시면은 분할 매도 알아서 다 처리가 되고 종료가 되어 있겠죠. 시세를 받아줄 때. 다만 그렇게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시위에서 좀 오르는 게 CBI, 그 다음에 글로본, 윙스폿. 제 시위에서 오르는 거는 뭐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또 백신 치료 이런 쪽에서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외의 어떤 이슈가 뭐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뭐 확실하게 좀 재밌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맞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았죠.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 T 로보틱스가 거의 대장주 격이었어요. 맞죠? 대장주 격이었는데,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지금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종가까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BMS님 상한가 가면 이제 매수가 근처라고 했는데, 요거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조금 이제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난주 제가 금요일에서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지난주 월요일날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월요일날 진입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섰지만은 지금 증시 같이 또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밀렸다가 지금 회복을 해줄 때는 이 단 하루 만에 지금 5일치 뺀 거를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테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SK오션플루트 19,000 2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만원. (2만원이라고) 보자면은 그래도 어디 구간에서 물은 조금 잘 타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1,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 한 18,800원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매수를, 왜냐면 편단가 자체가 지금 19,893원이라면은 저게 분명히 이제 물타기나 이런 거를 좀 한 금액이잖아요. 한 금액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나 나올 때 섣불리 물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괜히 물타다가 평균 단가는 이렇게 조금 이제 낮아졌겠지만은, 우리가 진입했던 것보다 낮아졌겠지만은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쉽사리 조금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시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나 뭐 철강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이제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 타다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통 손을 드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BMS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T로보틱스 제가 그때 18,000원 정도의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좀 물타기를 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잘 된 거지.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럴 거예요. 아 그냥 조금 기다릴 걸. 이 생각을 하실 거야. 맞죠? 다들 좀 더 기다릴 걸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보시자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구간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이나 물 타는 거는 최대한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막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당장 좀 어떻게 이거 내 계좌에서 좀 어떻게 막 없애버리고 싶은데 계속 마이너스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타기 잘못하면은 비중만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풍력 에너지로 아마 좀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풍력 에너지가 분명히 상승을 할 건데 지금 막 이런 기조에서는 뭔가 모르게 조금 움직임이 더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더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풍력 에너지들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 금양 그린 파워가 벌써 날이 이렇게 됐구나. 상장한 지가 얼마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됐죠? 얼마 전에 상장한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네. 3월 달부터. 자 이렇게 조금 시세를 줄 때 특히나 이제 금양 그린 파워도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재미가 막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장 초기에 이렇게 시세를 주고 쭉 빼버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자리가 근데 조금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긴 하네요, 여러분들. 괜찮은 자리긴 한데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합니다. 조금만 더 차트가 좀 그려졌으면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드릴 텐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내가 진입해서 단 뭐 3% 5%라도 수익을 좀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안정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이 11,000원 구간을 조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또 이평선들이 좀 모이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은 지금 121선은 하향하고 있고 61선도 하향하고 있는데 이 21선부터 해서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면은 바로 골든크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대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부산이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 에어부산이나 이런 매각 이슈나 이런 이슈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이슈로 접근하신다면은 그냥 이 이슈가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올라가는 거고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하락을 하는 거고. 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박이랑 좀 진배 없다, 다름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도박이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도박.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메가 이슈나 이런 게 분명히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맞죠? 이런 최근 뭐 아시아나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뭐 솔직히 그런 이슈만으로 좀 접근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저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를 이제 오래 보셨으면 아시죠?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산업군이나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저는 그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는 아니더라도 대장주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먼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당장 단기간 내로는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입을 하고 조금 그 지루한 구간을 버티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굉장히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보면은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티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윗골이 달고 이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몸통 자체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히려 늦게 보시면 보실수록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아까 그 아르미님도 그러셨잖아요. 아까 무슨 종목이었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이게 조금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맞죠? 겁이 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매수가에서 한 2% 3% 정도 튀어오라 버리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조금 튀어올랐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쫄청이라고 하죠. 쫄청. 겁나서 정산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좀 쫄아서 정산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결국 이제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막 버티고 물 타고 뭐 이런 거 온갖 대응은 다 해보세요. 혼자 하실 때 온갖 대응은 다 하시는데 수익 볼 때는 찔끔 먹는다는 거예요. 물타기 대응을 했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통 물타고 대응을 하셨으면 평단가 오시면 물탄 비중만큼 덜어내시고 더 지켜보는 게 원래는 정석이잖아요. 왜 거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내 심리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물타고 대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좀 지켜보시면은 보통 주식도 그렇고 물타기 한 구간에서 반성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 내 비중의 10%를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물타기를 어디 구간에서 10%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2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를 들고 계시면서 2% 3% 올라가 버리면 팔아버린다. 빨간불만 들어오면 팔아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 평균 매수가가 왔을 때 물탄 비중만큼만 덜어내시고 나는 이미 높은 곳에서 샀지만은 낮은 곳에서 물을 타서 평단가를 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맞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수페타 지수도 제가 10월 5일에 말씀드렸죠. 10월 5일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10월 6일날 매매가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맞죠? 제가 보통 그 다음날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10월 5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자 10월 5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러면 보통 그 다음날 10월 6일날 시초가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때 시초가가 28,950원입니다. 자 28,950원인데 자 내가 단기적으로 28,950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했다라고 진행을 하시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자,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솔직히 한 4% 5% 정도밖에 이때 수익 구간이 안 왔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주가가 더 빠져버렸죠, 맞죠? 더 빠져버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내가 한 22,500원에서 물을 탔어요. 물을 타서 평균 단가가 한 26,000원쯤 이렇게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26,000원 여기서 물탄 비중만큼 덜어내셔야 돼요. 덜어내시고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서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 났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 하시고 여기 내 평균 단가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선이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면은 이런 수익들이 아까 BMS님처럼 똑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도 BMS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30%씩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종목들이 승률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승률은 정말 좋아요. 맞죠? 보통 제가 10개 종목을 드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 9개 정도는 수익 구간에 들어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때까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죠? 아, 강간이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나와서 이제 수익 90만 원 낼 거.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다 지켜보고 난 뒤에. 난 뒤에 보시니까 수익이 90만 원 낼 거라 아신 거지. 그때 매도할 때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상승할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 주는 구간에서는 미리 챙겨놔야 된다고. 여러분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사람이고 이 종목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부분들 분석하고 드리는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닙니다. 제 종목이 이렇게 잘 간다 해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고점이 어딘지 분명히 차트상으로 이제 보이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드릴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종목 몇 날 며칠까지 만약 이수페타시스 뭐 한 12월 25일까지 해서 저 43,000원 저 돌파를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솔직히. 왜냐 그러면 이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증시 상황이랑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장 시작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제 BMS님 같은 경우에도 뭐 RF쌤이나 이런 종목도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냥 이제 슬슬 좀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자. 그러면 왜 마무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수익 볼 만큼 봤잖아요. 볼 만큼 봤으면 미련 없이 털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는 2,400여 개 종목이 있다고요. 그 종목 하나랑 결혼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긴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미련, 아쉬움, 그리고 욕심,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괜히 지지 끌면서 술 먹고 전화하고 막 나는 헤어졌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너는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맞죠? 한 번씩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했든 내가 당했든 술 먹고 새벽 3시에 뭐 잘 지내니 점점 하면서 이제 문자 하나 보내놓고 그 다음날 되게 후회하고 그런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같은 건데 종목에 대한 미련은 최대한 빨리 떨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욕심, 미련 이런 부분들은 주식할 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손절을 쳤어요. 진짜 손절을 쳤는데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뭐 며칠 뒤에 보니까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건 어차피 내가 손절 치고 난 뒤에 움직인 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미련만 버리시면 돼요. 그때 손절 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조금 상승할 때 손절 칠 걸. 이거는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는 거야. 맞죠?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과를 다 알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되지. 왜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결국 이런 주식이라는 거는 뭐 크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뭐 고점이나 저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 맞아요. 똥찬 줄 알고 차버렸는데 그게 벤츠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차였든 차든 똥찬 줄 알고 찼는데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이 차가 마트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벤츠였어. 맞죠? 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에 대한 이제 미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만 힘들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생기지만 않으면은 미련만 생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상승을 한다. 어떤 종목들 그리고 내 계좌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믿어 의심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제 제가 전일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제노코라는 종목 있죠. 오늘 갭상승하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렇게 재미있는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모든 시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노코가 이렇게 움직였고, 자 CTR 모빌리티도 말씀을 드렸죠. CTR 모빌리티는 지금 테슬라 이슈가 살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뭐 0.5% 갭상승 출발해서 한 2.5% 정도 수익 구간이겠네, 맞죠? 오늘 시초가 진입하신 분들은 뭐 한 2%대 수익 구간이실 텐데 요건 한번 잘 끌고 가보셔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원아나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가가 시가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지금 시외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자. 시외에서는 21,850원까지 올라갔네. 별로 안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만큼 상승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되겠습니까? 원래 올라갈 자리가 더 강한데. 자 보자. S&W 시외에서 조금 오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시외에서도 그런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개별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상승하는 것 같은데 좀 재미가 없긴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좋으면 뭐합니까? 일단 내 종목이 안 오르는데,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계좌가 좀 묶여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묶여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조금씩 이렇게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뭐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은 손실이 나는 것도 각오를 하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변경이 되어 있을 거다 말은. 그리고 제 종목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손실을 부자대님 이제 오셨어요. 아까 안 그래도 여쭤봤었는데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들어가 계신 단가가 그걸 알아야지 제가 이거를 뭐 더 사라 말라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매수 평단가하고 그 비중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뭐 더 사라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8,329원이야.
저 지금 가격에 오늘 만약에 무릇하셨다 200주 500만원 들어가 계시고 지금 여기서 물타기 하면 이제 총 한 800만원? 9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 맞죠? 자 28,750원 21,500원 아 전에 그래도 이 근처에서 한번 팔고 내려오길래 여기가 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 싶어가지고 요쯤에서 잡았을 건데 맞죠? 근데 이 가격대가 보니까 어차피 대응을 또 한 번 하신 거네 맞죠? 홀수 단위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한 뭐 제일 처음에 이만큼 좀 내려올 때 잡으시겠죠? 그래서 반등 나올까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물타기를 진행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이게 부전이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를 낮추더라도 지금 28,000원 정도의 평단가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여기 21,000원에서 물타기 대응을 하면 49,000원 그러면은 한 제가 갑자기 계산이 왜 이래 안 되죠? 원래 암산을 잘하는 편인데 계산기 잠깐만 켜볼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8,329원 그리고 동일 비중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가 24,910원 정도가 되겠죠. 915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춰질 건데 자 실질적으로 24,910원 자 이거 25,000원에 생각을 하시죠.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물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네요. 다만 1차적인 어제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24,000원에서 25,000원 근처에서 1차적인 저항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돌파되면은 이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균 단가가 이만큼 낮아지면은 이 정도에서 아까 제가 물타기해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맞죠?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물타고 좀 단기적으로 평단가 좀 맞춰놓으신 부분에서 물탄 비중 조금 덜어내시면은 그만큼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물려있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조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회 비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서 마이너스 30% 40%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딱 그렇게 맞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그 9월달 10월달에 이 하락장 때 웬만한 종목들이 30%씩은 그냥 빠졌을 거라고 30% 40%씩은 그냥 빠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이 하락장이 2달 정도 연속이 됐잖아요. 9월달부터 해가지고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체감상 8월달부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8월달부터 이제 뭐 초종 넣잖아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증시에 뭐 어떤 종목들도 주목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이 하락 부분이 더 길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도 30% 40% 빠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 소요해서 그만큼 빠졌잖아요. 아무 대응을 안 했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얼마 만에 회복을 해주는지. 결국에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걸려 맞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자 이렇게 빠졌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회복을 해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자 다만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으로 마무리 짓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2달을 하락하더라도 한 달 만에 복구가 된다면 내 매수가까지만 본전이 된다면은 그 종목이 그래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근데 자 하락장을 다 같이 막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이 걸려서 복구가 된다. 이미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중에 이 종목에서 절반을 날리는 거예요. 맞죠? 이 종목 하나 투자했다가 매수가까지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맞죠?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세 줄 때 팔아라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 시장이 나올 때 제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 시장에서 우리가 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산업이 로봇 산업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망한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재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다들 이걸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드신 거 아닙니까, 맞죠? 다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공략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는 꼭 살려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려 계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물려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뭔가 변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변해지는 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는 돈 소중하잖아요, 맞죠? 내 돈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놓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물려있다고 방치를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어차피 재테크를 하시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돈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발악을 하셔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진짜 발악을 하셔야 돼요. 물려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분할 매도에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내가 얼마씩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좀 그때 간단하게 보통 이제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분할해가지고 파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분할 매도를 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죠? 내가 처음에 얼마를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딱 2번 정도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분할 매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싶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분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분들은 처음에 1차 매도, 분할 매도를 하실 때 1차 매도에서 여러분들이 자, 70에서 80%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차 매도 시에는 당연히 전량인 20%에서 30%를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요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뭐 5%, 10%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10% 올라갔을 때 내가 10만원 수익이잖아요. 10만원 수익인데 자, 1차 매도해서 70%에서 80% 정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7만원하고 8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수익금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현재 그냥 이게 정리하면은 2만원, 3만원 추가로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잖아요, 맞죠? 더 갈 수 있으니까 잔량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안정성은 뭐예요? 일단은 줄 때 챙기자. 기본적인 마인드. 줄 때 챙기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자, 중립적인 성향이신 분 있죠? 50대 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성격이 뭐 저 영풍재지 저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처럼 야수의 심장을 좀 가졌다. 야수의 심장을 좀 가졌다.
공격성이 좀 있으신 분도 있죠. 공격성이라고 하기 좀 그렇나? 적극성으로 합시다. 좋은 단어로. 적극적인 마인드가 좀 뛰어나신 분들. 적극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처음에 20에서 30%를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2차 매도에는 70에서 80%죠. 이게 뭐 3분할, 4분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할 매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봤을 때 내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어떤 종목이 10% 수익이 나고 추가적으로 15% 수익이 더 났어요. 어떤 종목이 놔둬 보니까 20%까지 더 올라갔더라고. 그러면은 자, 안정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100만 원에 1차에서 10% 분할 구간에 들어왔을 때 자, 7에서 8만 원 정도를 챙겨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2만 원에서 3만 원, 이거는 그때 그냥 다 팔면은 10만 원이잖아. 10% 올라갔으니까, 맞죠? 근데 나머지 거를 잔량을 두시고 저 10%가 아니고 20%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뭐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이거는 20% 구간. 이런 거는 20%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즉 중립성이신 분들은 처음에 5만 원을 챙겨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는 7만 5천 원, 20% 올라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죠. 왜냐면 이미 잔량은 팔고 없으니까 남은 잔량에서 50%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에서 50%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극성이 무슨 처음에 수익 챙기는 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 적극적이신 분들이 수익은 제일 많이 벌어갑니다. 근데 이건 좀 성향 차이예요. 좀 안정적으로 나는 운영을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줄 때 일단 많이 챙겨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런 종목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률을 끌어올려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확률부터 높이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종목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과장된 거 아니고 진짜 10종목 중에서 8, 9개는 다 갑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간다고는 말 못해요. 손절이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10중 8구잖아요, 맞죠? 10중 8구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10번 더 가서 뭐 손실을 우리가 10% 20% 정도 잡죠. 그럼 한두 종목이 10% 20% 정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분할 매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최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려 놓는다면 한 종목당 뭐 한 10%에서 15% 정도만 맞춰 놓는다 그러더라고. 종목 수익률만 해도 뭐 80%에서 90% 거의 100%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종목 같이 공략하시고 같이 수익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자도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분할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3분할 4분할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2번 그냥 파세요. 2번 파시고 그 종목 그냥 끝내세요. 끝내고 또 새로운 종목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죠? 그럼 나머지 7만원 8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50%가 더 올라갔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10만 5천원에서 뭐 10에서 13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는 이 80%에 대한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 80%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가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10에서 13%가 아니구나. 보자. 80%면은 자 7만원 8만원 그게 10%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몇 프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몇 프로부터 팔기 시작하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저는 이제 무료방에서 5%부터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 종목이 보시면은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5% 톡하고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좀 힘이 없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움직임 보시다가 뭐 5% 정도 구간부터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종목들은 또다시 매수가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재차 공략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5% 정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분할매도 하시면 돼요. 뭐 지난주에 들어갔던 RF세미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상한가 달성을 하면서 그냥 바로 20% 수익 구간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공략하는데 막 그렇게 까다로운 그게 있었나요? 화요일에 시초가 매매 해가지고 조금 빠졌지만 버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20% 챙겨가잖아요. 이날 그냥 상한가 달성하니까 윗꼬리를 막 이렇게 달고 빼버리는 움직임이 아니라서 이런 종목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익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중에 일이 바빠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5% 10% 구간에 제가 다 걸어 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장중에 상승을 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예 빠졌을 때 이게 권호님은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실 때부터 딱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무그린테 또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다시 거의 다 이제 원래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원래 궤도로 조금 돌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때 제가 17,000원 근처에서 매수하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좀 빠르게 하신 분들이 17,000원 한 300원쯤 근처인가 400원쯤 근처인가 그때 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 그래도 이거 약손실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만 빠졌을 때 불안하셨을 건데 약손실 구간에 들어왔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매수가 근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젠큐릭스는 아쉽다. 자, 런테크 약 수익 구간이다. 8,940원인가 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9,000원에 진입했다 치고 지금 9,100원이니까 1% 정도 올랐네. 맞죠? 현대모비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음봉이 뜨긴 했지만은 이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CTR 모빌리티 오늘 시초가 진입하셨으면은 뭐 한 2%, 2.5% 이런 식으로 수익 나고 있으실 거고, 제노코도 뭐 오늘 시초가 진입했다 하면은 그냥 뭐 수수료 부분이네. 맞죠? 이거는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동원하나텍은 지금 거의 제자리네요. 자, 이렇게 증시가 지금 좋아지게 되면은 종목들이 빠르게 가줍니다. 빠르게 가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매매를 조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5시 좀 넘어서부터 지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또 내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 그 수능일이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10시에 개장을 하고 제가 또 2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방송 좀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뭐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녁에 좀 상가집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갔다 와서 시외 움직임이나 이런 거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